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끔 소개되어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최근 뉴스에서 특히 마음이 따뜻해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인데요. 초친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를 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얘기였습니다. 쌍둥이 아빠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서로를 아끼고 함께 우애 있게 지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태명을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이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이별에 대한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별을 하게 된 제 가슴이 아픈 사연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우리 부부에겐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인 동구야, 밥 먹자. 아니, 어디 갔다 온 거야? 한창 놀기 좋아할 7살 동구는 온 동네를 다니며 친구들과 놀아다니면서 저는 저녁 되면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6시까지 들어오랬지? 도대체 어디 갔었어? 철수 형이랑 문방구 오락실에 가서 놀았어. 철수 영웅이라고 돈 엄청 많대. 으이그, 너 자꾸 오락하기만 하려고 해.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래? 진짜 돈이 없으니까 그래? 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엄마가 소시지 구워뒀으니까 얼른 가서 밥 먹자. 아싸, 그놈의 돈은 정말 돈만 아니면 아들한테 마음껏 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는 그저 놀고 싶어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놀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며 놀았던 아이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아들에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동구야, 오늘은 엄마가 내게 씻어줄게. 여기 와. 아, 싫어. 왜 나도 이제 남자인데 내가 씻기 싫어서 그래? 베이비와 전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을 씻겨주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로 놀림받을까 두려워서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으이구, 이봐 좀 아파. 까마귀와 친구했어. 왜 이렇게 시커멓지? 까마귀와 노는 거 없어. 엄마, 근데 나 궁뎅이에 이거 뭐야? 이거 몽고 반점이야. 오, 그거 우리 동네 짜장면집이야. 괜히 몽고 반점이 아니야. 없는 애들도 많지? 근데 우리 동구는 궁뎅이가 통통해서 몽고 반점이 생겼나 봐. 아이고, 뚱뚱하네. 놀리지 마오. 동구는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에 큰 몽고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아들의 그 점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식당 설거지와 간판업체 보조직으로 일하며 몸이 고달파도 자식 덕분에 힘을 내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산다는 말 아시죠? 꼭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일을 한 날 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해서 마음만큼 알뜰살뜰 챙기지 못했고 둘째는 나의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오늘 사정이 날더러 얼마나 뭐라 하는지. 왜요? 아니, 일을 꼼뜨기 한다는 일. 사람이 너무 팍팍하다는 말 잊히기만 해도 막말을 하더라. 오늘 사정이 날더러 얼마나 뭐라 하는지. 왜요? 아니, 일을 꼼뜨기 한다는 일. 사장 아들이 있으니까 요즘 일을 가르치더라고. 사장 아들도 공부머리가 없어서지. 아들한테 그거 물려주려나 봐보니까 일몰이도 없어 보이더라고. 금수저 울고 나온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생기는 거야? 모래처럼 밥숟가락도 못 물고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는 거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집에 힘이 되지. 나는 스스로를 항상 나무랐다.
그런 남편을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매일 100그릇을 설거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거의 한 몸이 된 채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다. 더러운 쓰레기를 보면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비위가 좋았는지 2년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꾸 속이 메스껍고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어지러웠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픔을 숨기고 참고 일을 했다. 남편의 직업도 위험한데 나까지 아파서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몸은 한계가 있는 듯했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은 저라는 건지 우는 건지 이상한 표정이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쓰러졌으니까 과로 때문에 사장이 너를 알아보겠지? 어떻게 해야 해? 그보다 우리 둘째가 생겼어. 뭐, 동규 동생이 생겼다고. 내 임신이래. 그 말에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다. 기쁨보다는 앞날의 둘을 어떻게 키울지가 걱정됐다. 우리 형제가 임신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에게 온 생명이니까 조금 모자랄지라도 살아도 새 식구보다는 내 식구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동생한테도 좋은 일인데 그래도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당신도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하자. 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는 내 속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아들 동생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일단 임신 사실을 숨기고 설거지 일을 계속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속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아. 일하러 가면 입덕을 안 하게 됐어? 속아이에게 너무 고맙다. 고리부기 속에서부터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걸 보니 남자 아나 효녀인가 아무튼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랐어. 임신 기간 내내 우리 식구들이 좋은 일이 생기길래 이 모든 것이 그 속아이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 세 식구는 너무 행복했어. 아니, 사정이 날 작업반장으로 승진시켜준대. 이제 일용직은 그만두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어. 다 이건 우리 복을 보고 동생이 되니까 엄마랑 함께 좋아하고 싶다. 아빠와 나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동생이 얼른 나와서 함께 놀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가족은 북과 덕분에 행복한 날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복이 흥부와 놀부처럼 부부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들한테 박씨를 주는 제비를 보면서 이름도 제비로 짓자고 했죠. 우리 가족은 매일 웃음꽃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하늘이 질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죠. 저는 임신 중이라 일도 하고 남편은 작업반장을 맡아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제대로 챙기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 아빠가 힘들 줄 알고 밥도 직접 차려 먹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저 둘 다 늦게 퇴근한 날이었어요. 마음이 급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지만 아들은 없었어요. 도착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문을 열어봐도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아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노네들이 아니었는지 이때 우리 동네를 철저히 뒤져버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노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동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사라진 줄 아는 순간 그의 친구들의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동구를 보았을까? 동구. 아까 배고프다며 일찍 집에 갔다 했었는데 어서 돌아갔다고 해 엄마가 불고기를 해놓았다고 빨리 먹으라 했어.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발이 붓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남편을 마주쳤어요. 뭐야, 동구도 집에 없고 왜 여기 있는 거냐? 여보, 어떻게 해. 동구가 없어졌어. 아들 동구가 우리도 찾아주라고 부탁했어. 우린 곧 파출소로 가서 실종 신고를 해야 해. 장동구는 크기만큼이나
저녁 6시쯤 집에 돌아간다고 했었는데 사라졌어요. 부디 찾아주세요. 아버님, 동네 아이들이 뭐 하다가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다 친구네 집에 가서 밤새 노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난리를 쳐요. 요즘 집에는 게임기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게임에 빠져서 집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돌아올 거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구는 저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니래요. 이번 달에 6번째 실종 신고가 나왔다는데 다들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잠들어서 집에 못 들어간 거라고 해요. 제 말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그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아이가 없어져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남편과 밤새로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나 동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희는 전단지를 만들어 동구를 찾기 위해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여기저기서 제보가 오긴 했지만 동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모두 헛수고였어요. 그렇지만 한 제보자가 동구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을 봤다는 걸 알았어요. 그 택시 회사의 이름도 알고 택시에서 근처 보유권이 있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품고 택시 회사를 찾았어요. 저도 또한 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길을 잃어서 아마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택시 회사에서도 아이를 본 적 없다 해서 근처 보유권까지 가서 동구를 찾았지만 동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엄마야, 나가 엄마냐고? 여보, 진정해, 진정해.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못 산다고. 여보, 빨리, 우리 동구 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진통이 왔고 전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너무 예쁜 우리 둘째를 보니 동구 생각이 더 났습니다. 보가 부파가 넓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막 꼭 찾을 거야. 우리 포기를 위해서라도 전 둘째를 낳고도 온통 잃어버린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났어도 이름도 짓지 않을 만큼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복이 흥부와 놀부 같아. 제비 같아. 착한 사람들한테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 복이. 이름 제비로 할까? 전 동구의 말대로 딸 이름을 제비라고 두었고 동생 이름이 제비인 걸 알면 분명 동구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0대 시절을 보내는 동안 동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1년 같이 살아가며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정 형편이 좋아졌지만 만약 이사를 가면 동구를 잃을까봐 걱정되어 그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항상 위로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살아가다 보니 남편은 너무 걱정했습니다. 자기야, 뭘 좀 먹어. 안 먹으면 말라잖아. 당신이 힘내야 우리도 힘이 나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구를 찾기 위해 제비를 위해서라도 힘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딸, 제비가 있어서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더 엄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혈액암에 걸려 혈액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며 우리도 모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혈액암이라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우리도 검사를 받았지만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들과 남편이 빼앗겨 간다면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병을 지켜보며 하루하루가 지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발 좀 먹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도 아프고 엄마도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못난 엄마로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힘이 없었고 발버둥 쳐봐도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못난 엄마로 남아있어서 미안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믿기 싫고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히 떠나고 싶어서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내일이 없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을 때 딸이 발견했고 즉시 119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수면제를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드셨나요? 계속 불러도 깨어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호흡이 있나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도착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 남편은 병원에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안해요. 남편이 입원하게 됐을 때 간호사들은 이미 우리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골수 이식을 하고 싶었지만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일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골수 이식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혈액암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 모두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골수 이식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까지 아플 때 딸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남편에게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남편이랑 잘 맞는 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서 의아한데 그분이 누구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어머니는 모르셨지만 그분은 어머니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분은 119 구급대원이에요. 119 구급대원은 제가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등지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검사를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분과 제가 친척이나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와 딸을 만났고 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한 생각에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제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고요 본부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분이 기증자라니까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잘 되어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굴순식을 해주다니. 아무리 이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도 전혀 모르던 남이 그런 결심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분께 당장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날이 잡히고 저는 제 남편에게 기증을 해주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이진우 씨 맞으세요? 네, 박정숙님 맞으시죠? 아, 네. 제가 소식 듣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런 말 마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더 기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남편도 딸도 그리고 저도요. 부모님이 아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죄송하네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런, 어찌 그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어쩌다 7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때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시 기억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이름도 살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젊은이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늦은 시간 부모님이 찾으러 나간 기억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를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원 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도 사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실종됐죠.
정말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아들을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우리 가족을 내가 망가뜨린 것 같다는 죄책감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이런 병도 얻게 됐고요. 우리 제비는 아직 오빠를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제비야, 내가 우리 딸을 임신했을 때 우리 아들이 동생 이름을 꼭 제비로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땐 그게 장난 같았는데 혹시나 동생 이름을 기억할까 하는 마음에 딸 이름을 제비로 지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감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친부모님이 계시다면 진우 씨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나처럼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로요. 전 참 희한한 인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인데 참 정이 가는 청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땐 그 청년이 남편을 위해 선뜻 이식을 해준다는 걸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죠. 몸이 모형이라 기증해주시는 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깨어나면 꼭이 은혜 갚겠다고 당신이 대신 전해줘, 그래요? 그저께 내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젊은이에요. 아닙니다. 여보, 수술 잘 될 거라 마음 편히 하세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알았어요. 우리 딸은 어디 갔어요? 너무 울어서 아빠 안 볼 것 같다고. 밖에 있어요. 당신이 깨어나면 봐준다고. 제비한테 정말 미안해요. 우리 제비가 일어나자마자 우리 영인에 갈까요? 우리 셋이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진우 젊은이는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마워하러 진우 청년을 병실로 찾아갔는데 우연히 옷 갈아입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조용히 물러나려 했는데 알고 보니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모국 반점, 내 아들에게 있었던 몽고 반점이 진우 청년의 몸에 있었습니다. 순간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다른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몇 번이나 내 아들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제 집착이 아닌 집착이 우리의 계속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더구나 우리 남편을 살려준 은인한테 또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신뢰할 것 같아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식 수술이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딸과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진우 청년의 봉고 반점과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나 아빠 볼 걸 그랬나 봐. 괜히 우는 거 보이기 싫어서 그랬는데 후회돼. 괜찮아. 아빠 수술 잘 될 거야. 엄마. 근데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 거야? 기도에 너무 집중한 거야? 그런가 봐.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 오빠 생각이 자꾸 나네. 당연하지. 오빠가 있었으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나 잘 됐어야 할 텐데.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남편과 진우 청년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두 사람 다 괜찮은 거 맞죠? 네네, 수술도 아주 잘 됐고 두 분 다 호흡 맥박 다 정상입니다.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남편의 회복을 위해 병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남편은 회복도 예상보다 빨랐어요. 여보, 나 그 진우 청년한테 좀 가보고 싶어서 인사해야지. 다른 병동에 있어서 나도 요즘 자주 못 갔는데 오늘 당신이랑 같이 가봐야겠네요. 가요. 전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진우 청년이 있는 병동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진우 씨 어제 퇴원하셨어요. 네, 빨리 복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예정보다 좀 더 일찍 퇴원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늦었네. 전 너무 아쉬웠어요. 역병동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한 마음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니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총각의 혈액형이 뭔지 혈육도 아닌데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이잖아요. 진우 청년의 혈액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진우 씨, 어디 보자. B형이네요. 네, 우리 동구도 B형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닮은 형제 같아요. 진우 청년에 대해 알수록 나도 자꾸 마음이 가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우 청년이 7살 때 부모님과 헤어진 것, 몽고 반점, 혈액형까지도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우 청년이 7살 때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부모님을 마중 나가는 것이 우리 동구도 우연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때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동구를 봤냐고 물었잖아요. 만약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다면 동네 사람들이 반드시 알았을 텐데 모를 리가 없죠. 그래, 저도 많이 느낀 거예요. 동구를 너무 그리워해 당신과 우리 딸 제비까지 잃을 뻔했어요. 내 잘못한 선택 때문에 제비와 당신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동구는 우리 불쌍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 아들도 함께 희망을 가져요. 진우는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겠죠? 네, 그렇죠. 여보, 퇴원하면 이사할 거예요. 제비 학교가 너무 멀어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그럴까요? 제가 남편과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을 마음에 묻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고 우리 가족의 일상도 점점 회복 중이에요. 엄마, 내 노란 스커트 어디 있어요? 어제 널어뒀는데 이거 아직도 덜 말랐나 봐요.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다른 거 입고 나갈게요. 우리들은 모두 다 예쁘네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 그동안 못해준 거 많아서 미안했어요. 엄마가 앞으로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청춘을 마음껏 즐기세요, 아가씨. 네, 할게요. 엄마, 나 갔다 올게요.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서랍 속에 넣어둔 우리 아들 동구의 사진을 보면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진우입니다. 아, 신경질 너무했다. 실은 남편이 태어나자마자 진우 청년을 만나러 직장으로 찾아가려 했는데 출장으로 못 만나서 결국 연락이 끊겼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내일 아버지 있어서 가본다. 아버님 건강 어떠세요? 그래요. 집 주소 문자 보내줄게요. 꼭 와주세요. 네, 내일 뵐게요. 오늘 음식 좀 해야겠네요. 진우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요. 다음날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실력이 좋아졌네요. 엄마, 오늘 경성한 것이 살렐빵이 될 줄이야. 미치도 좋아. 요리 실력을 좀 발휘해봤지. 하여튼 엄마는 진호 오빠한테는 완전히 충성이라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기까지 큰 도움을 준 사람이잖아. 엄마는 평생 못 잊을 거야. 제가 음식을 다 차릴 무렵 진우 총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난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통화만 하고 말이야.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요. 오늘 제대로 인사하는 건데? 나 오늘 어때? 괜찮아. 아주 멋져요. 건우 때보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은 진우 총각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덕분에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빠. 제비씨, 오랜만이네. 저기,
아버님은 아이고 아이고 귀한 손님 오셨네. 우리 얼굴 보는 건 처음이죠. 전 아버님 많이 뵀어요. 주무시는 모습만 봤지만요. 아휴, 그랬겠네요. 얼굴에 어서 들어와요. 남편은 수술과 치료를 받느라 진우 총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는 자주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은 진우 총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디 안 좋아요? 아니었지. 어디서 밥 먹자고. 다들 배고프겠다. 전 남편이 걱정이 됐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집 안을 둘러보던 중에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진우도 이상했다. 둘 다 어색한 분위기 속 식사를 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진우 씨가 음식을 입에 대고도 주변을 응시하고 천천히 씹어 먹었다. 그 모습이 마치 식사를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의 말이 입맛에 맞아 먹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얼굴에 걸치는 그림자에 숨겨진 그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쩌면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겪은 모양이었다. 진우 씨의 성격과는 달리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그의 남편이 거의 23년 전에 이사 온 걸 23년째라니 아들이 사라진 게 원인으로 인해 그의 의욕이 꺾인 듯 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의 피부에 이상한 그림자가 떠내려 앉았다. 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디저트를 찾을 때 마치 어떤 비밀이 드러날 듯한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디저트를 함께 나누며 진우 씨가 마치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다.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땐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집에 들어와 보니 가구들과 그림들은 모두 익숙해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 속의 모습이군요. 그리고 혹시 제가 본 적 있는 그림들 중 하나가 미처 말 못할 비밀을 가로막았다. 뭔가 반저가 정말 존재하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자네가 좋아하는 야구팀 베어스와 만나고 나는 오리고기를 먹지 않지만 내가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동구야, 나의 아들 동구가 남편이 물었던 것은 모두 남편과 동구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가족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너무 놀랍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딸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이 어리둥절해했죠. 정신을 차리고 당장 거실로 달려가 알아와 나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맞는 사진이죠, 진우 씨. 맞아요. 맞아요. 말해요. 네, 제가 맞아요. 너 정말 동근이 나의 아들 동구 맞아? 동구야, 엄마 아빠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정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오지 않아서 나가 있었다가 남편이 골수 이식을 받은 청년은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23년 전에 동구는 저녁에 우리를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도 부모님을 기다리며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를 벗어나 길을 잃은 채 우여곡절 끝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동구의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동구야,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혹시 하늘에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어. 널 찾기 위해 하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널 잃고 아파하던 우리 집은 생기를 잃었어. 널 잃은 후에 아픈 마음으로 너를 기다렸고 내 동생도 널 떠올리며 살아왔어. 동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찾아와서 살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새롭게 살아나게 해줘서 이야기 끝.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찾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널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넌 항상 최고의 아들이었어. 친구야, 동생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서로 생사도 모르고 떨어져 있던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혈연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 기억나, 내 동생, 내가 이름 지었어. 들은 태명에 대해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오빠가 흥분해서 나오는 은혜 갚은 제비 같다고 했었어. 엄마가 이야기해 주었어. 내 이름은 오빠가 지어줬다고 해. 오빠, 정말 너무 그대로다. 엄마가 널 가진 순간 내가 정말 기뻤어. 드디어 동생이 생긴다고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내 동생이라니 오빠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찾아주셔서 나도 내가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널 처음 만날 때부터 넌 내 아들이었다면? 비가 내렸다. 나는 선생님 부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식구들은 23년 전 이별한 자리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동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랬다. 하지만 아들은 잃었던 기억을 찾아내어 우리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얘야, 장동구,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 미안해. 형이랑 맨날 문방구에서 오락했었는데 경희가 맨날 나한테 동전 많이 줬어. 별로 기억나. 얘야, 너 7살 때처럼 이제 내 옆에 붙어 있어. 알겠지? 응. 오래 살던 주민들도 동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7살 돌아와서 30이 돼서 집으로 돌아온 동구. 남편이 회복하면 가족 여행을 하자고 약속했는데 기적처럼 가족이 다시 모여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다들 절대로 떠나지 않기로 했다. 알겠지? 오케이, 그 미래 도저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의 삶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일은 다행히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삶을 살다 보면 뜻밖의 닥치는 일들이 많다.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희망을 찾기도 한다. 나 또한 그랬다. 아들을 잃고 평생 만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아들을 만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우리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물질적인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언제나 기다렸던 선물이 찾아올 것이니까요.